들어오죠. 되는 건데요. 네. 일단은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더리움 2.0 쉐딩 환경에서 로드 밸런싱 문제와 챌린지라는 내용인데요. 두 가지 논문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다 이걸 다룰 건데 이제 이 두 가지 논문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논문은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같은 연도에 동시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 문제를 두고 이 두 가지 페이퍼가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서로 각각 풀이하고 있는지 그리고 논문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건데 첫 번째 나온 논문은 이제 일본의 스쿠바 대학에서 발표한 이제 로드 밸런싱 for 셔티드 블록체인인데 저게 스쿠바 대학이 노벨상 배출 인력 3명 우리나라의 카이스트급의 어떤 명성을 가진 학교래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제출된 컨퍼런스가 보이는데 파이낸셜 크리티컬이라고 저거는 이제 보안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들으면 다 알만한 정도의 수준 높은 학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ITRC 연구센터의 하나 다른 연구실인 김영재 교수님과 박성현 교수님의 어떤 이제 석사과정 학생이 이제 졸업을 하기 전에 제출한 논문인데 이것도 이제 클러스터 컴퓨팅이라고 꽤 괜찮은 저널에 등재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논문은 이제 같은 문제를 풀고 있어요.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 그리고 2020년에 동시에 나왔고 그래서 다른 내용은 샤딩이 뭔지 그리고 어카운트 밸런스 모델이 뭔지 그리고 이제 로드 불균형 문제와 문제 정의 그리고 각 주 논문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이 두 논문을 보고 우리가 어떤 걸 더 고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샤딩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샤드라는 단위로 나누고 각 샤드가 이제 각각 독립적인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병렬성을 높이는 방법인데 현재 확장성 연구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샤딩은 그냥 그 분야의 하나입니다. 이게 미래에 뭐가 될지는 몰라요. 이 확장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연구가 되게 많은데 이제 어쨌든 일단 이더리움 2.0은 샤딩을 가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원래 이더리움은 이제 이더리움 포함한 모든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상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거를 강제로 끊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원래 모든 네트워크가 이제 어떤 특정 시간 t 그 순간에는 무조건 하나의 블록만 나타나잖아요. 여기서는 특정 시간 t에 이제 하나의 블록이 아니라 4개의 블록이 동시에 나타나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이렇게 다 쪼개고 이걸 관리하는 비콘 체인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콘 체인은 각 샤드의 계정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트랜잭션을 할당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네이버 아이디로 따지면 A로 시작하는 애들은 전부 다 1번 샤드로 가. 뭐 B로 시작하는 애들은 전부 다 2번 샤드로 가. 이런 식으로 계정에 대한 할당을 해주면서 그 계정한테 온 트랜잭션은 전부 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게 n개까지 존재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카운트 밸런스 모델 때문에 계정을 할당한 건데 이제 비트코인은 UTXO 모델인데 저희가 하이퍼레저나 이더리움은 전부 다 어카운트 밸런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는 별개로 이런 테이블이 따로 원래 있어요. 이 테이블의 해시값이 블록에 기록되긴 하지만 그래서 항상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들어가 있는 거는 전부 다 스테이트랑 블록체인이랑 두 가지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이트에는 내가 얼마 있다, 제가 얼마 있다 이런 정보가 기록이 되게 되는데 일단 이 테이블만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로드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분산 시스템에서 어떤 전체적인 관점으로 성능이 최대화 되려면은 작업이 균등하게 할당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차드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해도 실제로 트랜지션을 발생시키는 그룹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해 있으면 얘만 1을 명중했지만 나머지는 1을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컴팩트하게 할당을 해서 시간을 아끼자
이제 로드 밸런싱이고 원래 이제 분산 시스템에서 하던 일들을 그냥 블록체인으로 가져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어카운트 밸런스 모델에서는 트랜지션별로 할당하면 이제 교차 차트 트랜지션이라고 되게 비효율적인 작업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서 얘가 얘한테 돈을 보내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에요.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얘가 얘한테 돈을 보내는 일은 여기서 샤드 1번과 샤드 2번이 서로 데이터 정보를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오버헤드가 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5위로 있는 애가 4위로 보낼 거야 라고 하면은 얘가 한 번 더 검증을 해줘야 돼요. 이 블록에 대해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지? 라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 느려집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로드를 다 할당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최적의 로드 밸런싱이란 각 샤드가 이제 작업을 할당받았을 때 동시에 끝나는 거. 이제 어느 하나라도 더 늦게 끝나거나 더 빨리 끝나거나 이러면은 이제 균일하게 작업이 할당된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교차 샤드 트랜지션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을 해야 된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의 정의인데 둘 다 이제 수학을 이용해서 문제를 정의를 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정의한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I가 i번째 어카운트 그룹이고 이제 SI가 i번째 샤드고 또 저건 이제 그냥 어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다 기호로 표현한 거니까 그리고 가스 유즈드 SI는 샤드 i번째 샤드가 사용한 가스량 그리고 이제 U는 이제 콜레이션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 가스 리밋과 가스 사용량을 나눈 거. 그래서 이제 100%가 되려면 가스 리밋에 대해서 가스 사용만큼의 작업이 할당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의한 문제와 해결해야 될 점은 이제 저 가스 사용량을 최대화시키면서 가스 리밋을 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문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수학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문제를 정의하면은 이거는 NP 완전 문제라고 해서 휴리스틱한 알고리즘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NP 완전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MKP라고 해서 다차원 배당 문제라고 이름을 지어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용어가 있잖아요. NP 완전 문제랑 다차원 배당 문제. 이거는 전부 다 이제 계산 복잡도 이론이라고 해서 아주 예전에 나온 이론들을 다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온 논문인데 이제 이거는 서강대학교에서 정의한 문제고 이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일본에서 정의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원래 이기적인 로드 밸런스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같은 로드 밸런싱이 되면 좀 다르게 보고 있는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이기적인 로드 밸런싱이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본인의 가치를 최대한 방향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샤드 1번에 트윈션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얘가 비용이 높아지잖아요. 트윈션 P가. 가스 P가 높아지니까 수수료가 높네 하고 더 이상 트윈션을 발생시키지 않을 거다. 라고 해서 충분히 사용자가 이제 원래 의도와는 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요인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모두 가정을 해서 이제 그것까지 다 수학에 새겨놓는 그런 이론을 이기적인 로드 밸런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여기서 정의한 걸 보면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수학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데 S가 이제 어카운트랑 샤드 아이디랑 매핑한 거 자체 집합 자체를 S라고 부르고 이제 LIJ가 I의 어카운트랑 J 어카운트가 동일한 샤드에 있는 경우 아까 그림에서 이제 동일한 샤드에 있는 경우는 되게 빠르게 진행된다 했었잖아요. 그때의 로드의 총합과 그리고 서로 다른 샤드에 있는 경우의 로드의 총합을 저렇게 LKS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가
이제 모든 샤드에 대해서 로드가 엄청 큰 경우를 미니마이즈한다. 그래서 맥스 값을 계속 줄여야 된다. 로드가 이제 한쪽에 몰려있으면 맥스 값이 올라가니까 그걸 줄여야 된다. 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비용 자체를 줄여야 한다. 트랜지션 P까지 이제 줄이면서 저런 맥스 값도 줄여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론을 가져요. 아까 말했던 계산복잡도 이론에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NP 하드 문제라고 이걸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도 이론을 볼 건데, 일단은 두 논문이 서로가 서로를 참조하지 않아서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동일한 이론에서 가져와서 이제 문제를 정의했다는 점에서 되게 흥미로워서, 일단은 1971년에 계산복잡도 이론을 기반으로 문제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복잡도 이론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쉽게 풀 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P 문제와 NP 문제 이렇게 총 두 가지가 나뉘는데, P 문제는 다음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 저희가 이제 정렬 문제는 5의 로그 시간 안에 끝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행렬 문제는 n의 2승 정도에 끝나고, 최단 경로 문제, 최소 비용 시간TV 문제 전부 다 다음 시간 안에 끝나는 문제고, 이제 NP 문제는 이제 이론적인 정의는 다 이런데 이제 쉬운 말로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배당 채우기 문제, 해밀턴 사이클 문제, M 컬러링 문제 전부 다 이런 문제들이 계산복잡도에서 나온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그 논문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의 문제가 배당 문제라고 정의를 해줬는데, 여기서 나온 배당 문제를 그대로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뒤에를 간 다음에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 배당 문제가 뭐냐면, 배낭의 용량이 C고 N개의 물건의 각각의 무게와 가치가 W와 V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W가 용량 C를 넘지 않으면서 V가 최대화되는 그런 물건의 조합을 짜는 건데, 그러니까 이 배낭에 어떤 물건을 가득 채울 건데 그게 가치가 총합이 되게끔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샤딩에서 트랜지션을 할당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샤딩에서 이제 샤딩을 배낭이라 생각하고, 트랜지션을 둘 때 이게 로드가 이제 최소화되는 그런 조합을 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배당 문제는 특징이 한 번에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든 용량을 채우는 방법을 이제 하나씩 다 계산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최적의 값을 찾으려면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최적의 값을 찾는 게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왜냐면은 이더리움에서는 일단 어카운트 개수만 해도 1000만 개가 넘고, 그러면 그 1000만 개의 조합에 대해서 전부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근사하게끔 하자, 대충 어림잡아서 하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이 두 논문이 계산복잡도를 가져온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방법이 느리긴 하지만 이거밖에 최선이 없어라고 이제 이 이론이 증명해 주는 거죠. 예전의 이론이.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방법이 최선이다. 이거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는 거를 이 이론이 증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 논문은 이거는 NP 난해 문제다, 하는 논문은 이거는 NP 완전 문제다, 이렇게 각각 정의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정답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주장이 붙을 거예요. 얘는 이럴 거야 라고. 그래서 어떤 문제 A에 대해서 모든 NP 문제가 문제 A로 다항식 시간 내에 변환 가능하면은 문제 A는 NP 하드 문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 말이 뭐냐면, 이제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이해해 보면은, 이 배당 문제를 샤딩 문제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가방이라고 했지만 샤딩에서는 그냥 어떤 샤드에 어떤 트랜지션을 줄 거냐 라고 치환이 가능하니까 대충. 이제 그거가 이제 이 용어예요. 그래서 문제 A가 NP 문제 바뀔 수가 있냐, 우리가 주어진 샤딩 로드 변환식이라는 문제가 이 배낭 채우기 NP 문제를 바꿀 수가 있냐, 치환 가능하냐, 이걸 묻는 문제고,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NP 난해 문제가 됩니다. 이제 NP 완전 문제는
NP 나뉘면서 문제 A 자체가 NP 문제인 경우. 이거는 이제 굳이 따지면 얘는 어렵긴 어려운데 뭔가 있을 것 같긴 해 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얘는 완전 어려운 거야. 이거는 그 이상은 없어 라고 좀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럿이라고 하는 서강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거의 최선이었다 라고 강한 주장을 펼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게럿의 로드 밸런싱 기법은 이제 어떤 발생한 텐션을 예측해서 이제 각 샤드의 계정을 재배치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고요. 1000만 개에 대해서 모두 계산을 하면 비효율적이니까 한 200만 개씩 쪼개서 5개의 그룹 나눈 다음에 그 그룹에 대해서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특징은 이제 어떤 트랙션이 복잡한 정도를 오로지 수수료로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더리부터 발생한 트랙션을 모두 트래킹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거기서 나온 논문 아키텍처 그림이고, 진행한 방식은 이제 시뮬레이션 한 어떤 파라미터들을 적용했어요. 실제 트랙션 중에서 한 이 정도 비율로 계속 트랙션이 발생하고 있어 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한 가스 리밋이랑 이제 어떤 그 주기랑 재배치하는 주기랑 그리고 사이클이랑 샤드의 개수, 어카운트 그룹의 개수 이런 걸 다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이 알고리즘은 각 샤드별로 가스 유즈드라는 값이 이제 평등하게끔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보면은 그냥 우선순위 큐에다 넣어서 이제 가장 작은 샤드한테 그래서 우선순위 큐에서 빼가지고 대입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리즘은 이제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특징은 대신 여기서는 이제 교차 샤드 트랜지션과 상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빠른 연산을 위해서 우선순위 Q와 힘물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는 두 가지가 있는데 메이크 스팸과 스루풋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더리움의 기존 방법이 SACC라는 방법인데 이거보다 스루풋은 조금 더 높아. 그런데 메이크 스판이라고 이것도 다른 어떤 분산 시스템을 쓰는 용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가져온 용어인데 샤드 그룹 중에 가장 빠른 애랑 가장 느린 애의 차이점을 구한 게 메이크 스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낮을수록 좋은 거고 스루풋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제 일본에서는 이 논문도 어차피 부하 분산하는 거니까 한쪽에 몰려있는 어떤 작업을 조금 떼가지고 다른 쪽에 할당해주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최적화 이론을 사용해서 힐 클라이밍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코드를 보면은 그냥 좀 나이브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네이버가 현재 어떤 어사인된 작업에서 조금 더 좋은 이웃 값을 가져온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적화 이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경사하근법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이 지점이 되면은 조금 더 경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를 저희가 미분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순간에 조금 더 올라가서 최대값에 도달하겠다. 이것도 어차피 수학에 좀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어사인 한 다음에 이제 잡내를 정의한 어떤 프로바빌리티 확률대로 규정을 다시 무빙시킨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뭔가 이 논문도 많이 설명하겠지만 저게 끝이에요. 그냥 그 위에 논문이 총 10장인데 한 6장까지는 문제에 대한 정의고 그리고 해결책, 그 다음에 바로 시뮬레이션 돌려서 우리가 더 좋더라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네이버라고 해서 최적화 이론 중에서 이런 거 쓴다라고 했었잖아요. 저거는 여기서는 뭘 써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냥 여기서는 그 논문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제 최적화 이론에서 어떤 알고리즘 써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쓴 건 이거고 이제 더 좋은 알고리즘이 낼 것 같긴 하다. 근데 이제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어떤
함수상에서 맥시멈 찾아갈 거니까 언젠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챌린지가 있어요. 이거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고 우리가 여기서 더 뭘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더리움에서 로드 밸런싱 문제는 조금 특이한 게 다음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발생할 내용을 미리 예측해서 밸런싱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스크린샷 발생할지 안 할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과거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좀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측을 딥러닝이 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가스 소모량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세 번째는 최적의 로드 밸런스 주기는 얼마인가? 그리고 콜드 스타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샤드 트랜지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거는 원래 이제 딥러닝으로 쉬는 시간에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는 사실 우리 박서영 지도교수님께서 말한 거였어요. 그래서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억지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억지로 좀 갖다 붙이는 것 같다. 그렇게 막 아무데나 써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네이버 검색 시스템 개발팀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검색 시스템에서 이거 검색을 하면은 내가 몇 초 만에 응답을 주는지 예측을 하는 거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응답 시간 예측에 대한 것도 파라미터는 많지 않을 텐데 이걸 했다는 걸 보고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이 말한 게 그렇게 막 이상한 얘기는 아니었구나 해볼만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 네이버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는 트랜지션의 복잡도가 가스 소모량으로 평가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이더리움 환경에서 8년치의 데이터를 재실행하면서 가상머신의 성능을 측정한 건데 그 결과 이제 동일한 가스를 소모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 다르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제 곱하기에 대한 연산보다 나누기에 대한 연산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코드가 있다고 할 때 이 두 개의 코드는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곱하기랑 나누기. 그러면 이제 포문이 충분히 많이 들면 이 두 개의 코드가 차이가 좀 나겠죠. 시간이. 그런데 어쨌든 사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똑같을 거예요. 가스 수수료가. 그래서 이제 게러시라는 논문은 수수료만 다 엠빵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엠빵시킨다 하더라도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에서는 로드가 몰릴 수가 있다 라는 거였고 그러면 내가 이제 동일하게 똑같은 돈을 내는데 더 느린 게 문제라고 하면은 얘를 더 높게 비싸게 만들면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스토리지 연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복잡해져요. 스토리지 연산은 블록 넘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느려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순간에 대해서 가스비를 조금 더 높이고 재조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션 복잡도를 이제 실제 가상머신 상에서 실행되는 시간으로 비교를 해서 다시 계산서 논문을 수업을 했을 때 이제 예상한 대로 그렇게 막 완전 엠빵이 된 모습이 안 나오더라 라는 내용이 실험을 해서 좀 얻어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최적의 로드 밸런스 주기는 얼마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주기가 짧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어카운트를 다시 할당해주는 것 자체가 오버헤드가 있을 거니까 그게 자주 발생해서 안 좋고 이제 주기가 긴 경우에는 어떤 계정의 인기도에 따라서 버그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이제 계정의 인기도가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블록체인은 전 세계가 쓰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인들이 은근히 많이 쓰는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그러면 이제 그 시간대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겠죠. 이런 식으로 딱 이 주기 안에 있는 데이터만 포함하고 있다면. 왜냐면 이제 미국인이 자고 있을 시간에 30분 주기마다 30분 이전의 데이터만 참고를 하면은
미국인은 저거 있고 한국인이 깨어있는 시간에 어떤 발생한 데이터만 보고 있는 거니까 미국인이 다시 깨어나서 활동을 막 할 때 그런 정보들은 전부 다 참고를 못할 거예요. 이 주기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제 콜드 스타트는 원래 추천 시스템을 쓰는 용어인데 유튜브에 막 가입한 사람한테는 어떤 걸 추천해 줄까 이런 문제가 콜드 스타트 문제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로드 밸런싱 해서 어카운트를 나눈다고 했을 때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아까와 같이 이 정도의 데이터만 참고를 했을 때 어떤 트래픽이 몰리는 시간대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전체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좀 남아있죠. 전체 데이터를 다 본다고 하면은 이제 계산하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측을 너무 잘해서 좀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거는 물음표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 크로스 셔틀 포텐셜에 대해서 두 논문 다 고려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것까지 어떻게 고려를 해서 실험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왜냐면은 실제 이들림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거고 이미 구현까지 다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거를 빼놓고 실험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랄까 가정을 많이 한 거죠. 실험을 쉽게 하기 위한 어떤 가정들을 많이 한 건데 실제로는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논문을 보면서 느낀 점 이게 두 논문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고 그러니까 느낀 점 첫 번째 그러니까 블록체인 분야의 논문만 읽는 거는 뭔가 내가 팔로워가 돼서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 거는 쉬울 수 있는데 뭔가 분야를 만들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왜냐면 이 논문을 읽기 전에 저는 표적할 계산 복잡도 이런 문제도 일단 처음 들어본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두 논문이 이걸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론을 찾았다는 거는 뭔가 이미 잘 알려진 방법론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논문을 했을 때. 이제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냥 이 문제가 여러 가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면은 되게 괜찮게 논문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샤딩의 로드 밸런싱 문제를 해결한 논문은 저 두 개밖에 없어요. 현재 대표적인 게 아니라 저 문제에 관심 가지고 있는 연구자가 일본과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쓰면은 세 번째 논문이 될 수도 있고 네, 일단은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